반갑습니다. 온라인상이니까 또 제가 아시는 분이 있다고 또 너무 아는 티 내면 안 되겠죠.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까 보니까 조금 유튜브가 조금 불안하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잘 되겠지. 지난주 하상철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보니까 다른 채널들이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마 이제 저의 잘못이 아닌 걸로,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먼저 케이스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하는 게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처방을 낼 때, 치료를 할 때, 기존의 처방들을 보고 익히는 거를 넘어서서, 그 환자에 맞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즉,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처방.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가 치료를 해서 좋아졌다. 요거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책이 있죠. 황진의경, 그 다음에 동의보감, 사상의학, 방약하편, 상한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다 텍스트로 이제 선정을 하시고 하시는데, 공부를 하실 때 이 텍스트를 볼 때는 보셔야죠. 볼 때는 보는데 이 텍스트를 덮는 순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 바로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변화, 바로 지금 내가 내 몸이 느끼고 있는 눈, 코, 귀, 입, 이게 느끼고 있는 감각, 이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저도 그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데, 어떤 구절을 보고 공부를 하면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막 머릿속에 맴돌아요. 어지럼증이면 어지럼증, 아니면 태양병이면 태양병, 처방이면 개지탕,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데 환자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상들이 전부 다 마치 그거인 것처럼 보입니다. 눈속임이 일어납니다. 왜냐? 나는 그거를 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 사물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공부는 최대한 열심히 하시되 덮는 순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환자를, 이 현상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보고 공부하고 있는 텍스트가 진정한 내게 됩니다. 우리는 목적이 그 텍스트를 이용하여 환자를 잘 보기 위한 거지 텍스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도미보감을 공부하든 사간론을 공부하든 침을 공부하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 환자를 잘 고치려고 하는 거지 이 내용을 잘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 또 강의를 계속 듣게 됩니다. 책을 계속 봐야 되고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고 그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단계를 너무 지나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공부할 때는 최대한 열심히 하시되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기에 변화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를 자꾸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텍스트는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힌트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진도에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지럼증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중증 어지럼증입니다. 중증 어지럼증. 7월 28일 날 처음 오셨네요. 이분 같은 사상 체질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카테고리인지 집어 넣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체질인지 정해놓고 맞춰보게 되는 소양인, 뭐 소음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사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틀을 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틀을 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처방내 개수 안에서 환자를 구겨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처방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치 그거를 구겨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절대 사상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사상은 훌륭한 의학이고 좀 더 보편화되고 좀 더 널리 알려져야 될 좋은 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딱 특색이 얼굴이 힙니다. 그 다음에 피부를 만져보면 촉촉하게 항상 뭔가 땀이 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불안하고 긴장하고 또 잘 놀랍니다. 침을 놓으려고 침관만 갖다 대면 깜짝 놀래고 긴장을 하고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이분이 주소증은 어지러움인데요. 어지러움이 어떤 형태인지 어지러워서 고개를 우측으로 돌릴 수 없다. 보통 이게 이석증 관련해서 이런 증상이 있죠. 귀에 있는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한쪽 어느 특정 방향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좌측으로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개를 마치 사경증 같이 왼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만. 특히 누워서 더 그렇습니다. 서서는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누워서는 왼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절반이 넘어가는 순간, 절반과 가까이 되는 순간 어지럽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발병했고 지금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치과에 치료를 받아야 임플란트도 하고 해야 될 분인데 베드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죽을 맛입니다. 서서 이 목을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한다고 완전 피똥을 싼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어지럼증을 타다 보니까 한 번 치과에 가면 2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임플란트도 좋고 하지만 이런 환자는 안 봤으면 좋겠죠. 뭐 그런 마음까지 드는 환자입니다. 뒤로 누울 수 없고 자는 것도 힘들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소화가 안 됩니다. 중안을 눌러봐도 뭔가 밥그릇을 얹어놓은 것 같이 뭔가 불룩한 그런 느낌도 있고 한 번 체하면 일주일 넘게 갑니다.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합니다. 두통도 심하고 그 다음에 우측귀에 난청도 있고 긴장하면 땀도 나고 대변은 하루에 한 번씩 보지만 단단하고 시원하지 않고 잠은 잘 잔다. 근데 잘 자는 게 아니죠. 잘 잘 리가 없지. 아주 가끔 숨이 찰 때가 있다. 자, 보세요. 이 환자를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뭔가 고개를 돌리면 어지럽다.
고개를 돌린다는 건 뭐냐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운이 행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기운이 행한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움직일 때 갑자기 긴장과 불안이 동반되면서 기운이 손 모양을 잘해야 되겠네. 기운이 움직이면서 이 기운이 어떤 곳으로 갈 때 내가 조직체가 신경이 긴장을 하죠. 이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운이 갇힙니다. 갇혀서 부르르 떠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어떤 조직체라고 하면 귀 주변이라고 하면 어떤 그 흐름이 여기 올 때 그 움직임에서 꽉 긴장이 되면서 안에서 극도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어지럼증의 요렇게 어지럼증의 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래 되었느냐? 아마 그 나중에 처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위에서 자꾸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자꾸 어떤 습담이 쌓이고 위장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찌꺼기가 몸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직체가 점점점 탁해지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보면 대변 이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시원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뭔가 항문이 대장이 부드럽게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 장들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거죠. 굳어 있는 거. 이 굳어 있어서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운이 막히고 찌꺼기가 끼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 소화도 안 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전부 다 찌꺼기로 인해서 그렇다. 또 긴장을 잘 하기 때문에 숨도 가끔씩 참 흉부 이런데 불안하고 하니까 뭐 이래 되니까 숨도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숨차다 뭐 하다 그거를 숨차면 뭐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숨이 차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숨차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그 흉곽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단순히 글 가지고 해석할 게 아니라 그 환자가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병리를 한번 세어보면 이 중초가 지금 긴장이 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더 긴장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어떤 조그만 어떤 긴장과 어떤 상황이 되면 기운이 흔들리는 거예요. 갇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좁아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운을 통하면 되겠죠. 기운을 통하고 위장을 활동시켜야 되겠죠. 위장을 잘 활동시키고 그 다음에 불안감을 좀 잡아주면 될 겁니다. 피부가 흰색이고 습윤한 그런 건가 보면 더 습기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긴장과 불안으로 위장이 막히고 이로 인해 습담이 머리와 귀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떠올렸던 약재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복령과 생강을 군제로 했습니다. 복령과 생강. 생강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위장을 활동시킵니다. 위장을 활동시키면서 소화도 잘 돕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따뜻하게 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독하지도 않고. 그다음 복령도 마음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면서도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꾸 이제 마음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육개입니다. 계지 대용으로 저는 육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지 육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자꾸 찌꺼기들이 생기니까 혈약을 쓰기가 애매했습니다. 당귀청궁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고 이 혈약은 전부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삼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귤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6개 인삼 귤피를 한 돈 반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핵심은 반하입니다. 반하와 백출 6개입니다. 뭐 복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기체를 풀면서도 중초에 생기는 습기를 봐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장이 활동이 더 되도록 건강과 그 다음에 활동력과 생명력을 돕기 위해서 부자를 쓰고 위를 더 활동시키기 위해서 사인과 그 다음에 오래됐기 때문에 이 봉출 이런 데 괜찮습니다. 쪼쪼쪼쪼 하하 잡았다. 제가 방금 컵을 떨어뜨릴 뻔해가지고 봉출 여러분 이런 때 괜찮습니다.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찌꺼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텍사 그리고 이 불안감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용골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제가 나을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인 뭐 낫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의료 보호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는 거에 뭐 저는 약 환자한테 잘 안 권합니다. 잘 안 권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의 주의입니다. 대신 설명은 충분히 이래 해서 병이 생긴다라는 건 충분히 하고 선택은 환자들한테 맡기는데 뭐 그래도 드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정성스럽게 하고 드시면 이제 제 계획은 그거죠. 맛을 한번 보기만 해봐라. 다음에 또 먹도록 만들어주마. 이게 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먹고 나서 너무 속이 편하고 대변도 너무 잘 나가고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지고 고개도 이제 누워도 중간까지 옵니다. 그 뒤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오른쪽으로 못 가는데 자기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호 환자라서 달아서 먹지는 못하고 한 번 이렇게 먹어요. 먹다가 저는 달아서 확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천호 같은 것도 조금 더 넣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먹고 자기가 근데 이제 이걸 하면 좋아질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처방을 이렇게 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연계출감탕과 비슷하지 않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연계출감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 내는 거를 이렇게 한다. 병리 잡는 거를 이렇게 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아유, 목이야. 제가 지금 생강을 먹고 있거든요. 목이 칵 하네요. 자, 목통.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목통은 성 하나니 성질은 좀 차고, 소장 열패하고, 리경 통규의 체능 도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종을 제거하는 약 중에 기체를 이렇게 푸는 기운을 소통시키는 약이다. 그래서 기운이 막히면서 붓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쓴다. 스트레스 받으면 전신이 붓고 뭐 손발이 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절이 붓고 그런 경우에 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방기하고 구별을 해드렸는데 방기는 실제로 쓰기 때문에 염증이 벌겋게 욱신욱신 하듯이 염증이 납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사역탕을 제가 할 때 이 책에서는 혈허한성이다. 경맥비절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소음병으로 인해 가지고 양기가 많이 위축이 되고 이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근맥 이런 데 찬기운이 있어서 통증도 있고 영이가 소통되지 않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조 그리고 이 대조를 많이 쓰는 거 보면 결국 못 먹어서 그런 경우거든요. 이 병리가 잘 못 먹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못 먹고 몸이 파리하니
살도 별로 없고 한 사람이 손발이 시리고 그 다음에 좀 뭐 찬 기운에 의해서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소통시키기 위해서 계지와 작약, 당귀 그래서 기혈을 보고 목통을 가지고 관절에 습기 같은 거를 보면서 통해줘야 됩니다. 이게 못 먹고 기운이 잘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기운이 갇혀 있으면은 막 붓는 건 아니지만 약간 부으면서도 이 습기가 잘 생깁니다. 오랫동안 이 기운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좋고 세신도 이럴 때 좋습니다. 제가 어제 세신 공부한다고 세신을 먹었거든요. 달에서 먹었는데 세신은 확실히 뭐 맛도 맛이지만 땀이 나더라고요. 땀. 이게 세신이 확실히 표를 보는 약이다라는 걸 제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맛 자체도 뭔가 자극적이고 하지만 먹으니까 밤에 같은 그냥 평소처럼 자는데 땀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신은 표를 소음병이지만 표를 보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고요. 당귀사액과 오수유 생강탕은 당귀사액탕에서 찬 기운이 오래되었을 때 쓰는데 이 오수유는 고열을 하면서도 건조한 약이기 때문에 찬 기운에 의해서 우리 몸 자체가 점점점 차가워지면서 이 과정에 어떤 부분에 스벨이 발생할 때, 즉 쓴맛으로 인해서 이 열을 잡기 위해서 쓰는 게 오수유입니다. 이 오수유의 성질은 따뜻한데 그 맛 자체가 씁니다. 따뜻하게 하면서도 염증을 제거해야 될 그 상황들이 흔히 있습니다. 위장이나 자궁이나 아랫배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씁니다. 자, 그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 정력자. 여러분들 정력자 뭐 써본 일이 있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정력자는 제가 직접 써본 적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제 자랑하거나 이 뭔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실직고합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한 처방을 조금 봐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수한 경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놓는 차원에서 정력자를 한다 생각하십시오. 정력은 고신하니 쓰고 매우니 리수소종하고 이 이뇨시키는 부종을 제거하는데 강력한 약입니다. 정력자는 강력한 약이고 특히 어느 부종을 제거하냐면 담해진가, 이 담해, 기침하면서 가래가 생기는 것을 잘 제거합니다. 징하도 제거하지만 가래 기침에 쓴다. 이걸 일단 외워두십시오. 치천폐옹이라. 천식. 이 천이 단순히 천에 쓰는 게 아니고요. 천이 있는데 가래가 있는 경우에 천이 있으면서도 수분을 빼야 되는 경우 그게 뭐냐? 가래가 있는 경우 아니면은 늑막염이라든지 그런 실제 유형으로 보이는 물이 있는 경우에 씁니다. 그러한 경우에 폐옹에 쓰는 거지 폐옹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약을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약을 보면 미끌거리고 그 다음에 쓰고 떨습니다. 떨어요. 이수시키는 작용이 있고 거담제다. 약성이 강하다. 용량은 한 첩당 5푼에서 한 돈 반 정도, 한 돈 반 이상 안 쓰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저는 이 정력자는 보면 지금 사진이 이래 돼 있지만 제가 봤던 씨앗 종류 중에 거의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뭐가 있지? 백계자보다 더 작습니다. 소자보다 더 작습니다. 크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정력자를 표면에
표면에 그 주름을 보고 한다는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저는 주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력자 먹어볼 일이 없었을 테니 제가 대신 맛을 본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봅시다. 정력자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향부터 맡아보겠습니다. 아무런 향이 없습니다. 자, 맛을 보겠습니다. 말을 해. 맛이 차전자 비슷하게 미끌미끌한 맛이 있고요. 차전자 정도는 아니지만 미끌미끌한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맛이 좀 씁니다. 쓰고 혀 끝에 약간 떫은 듯한 맛이 있습니다. 기미가 그렇게 강한 거는 아닌데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나니까 입안 안쪽 그 점막 부위에 약간 자극이 좀 있습니다. 약간 마치 떫은 감을 먹은 듯한 그 정도의 떫음은 아니지만 입안에 약간 자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을 먹고는 처음에는 맛이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라서 뭐 소문만 들었던 정력자 뭐 별거 아니네 생각을 하고 10분 뒤에 다시 녹음을 하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정력자를 먹은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입안이 상당히 좀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먹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약효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먹고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입안이 얼떨떨해지면서 뭐지? 뭐 좀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살짝 긴장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뭐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한 모금 먹었나? 두 모금 먹었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맛이고 약간 떨있다. 이게 약 자체는 약간 윤성에 달여보면 점액성이 있어요. 씨앗 종류라서 그런지 점액성이 있고 이 보면 약간 조이는 듯한 뭔가 습담을 제거하는 듯한 바나의 느낌 비슷하면서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가래를 잘 없앤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력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정력자,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력자는 다른 공부할 거 없어요. 제가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정력자는 해역, 천식부두과 숨이 차서 기침을 하고 숨이 차서 누울 수가 없다. 흉만이 창,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표현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담다 색백, 가래가 멀겋게 허연 가래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외워야 됩니다. 천해, 해역, 천식, 부도가 흉만이 창, 담다 색백 요게 이제 정력자의 딱 포인트입니다. 숨이 차고 기침, 누워 있을 수 없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숨이 차고 컬러 해가지고 누워 있으면 더 기침을 심하고 가래 계속 뱉어내고 휴지 가지고 가래 계속 뱉어내고 답답해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보면 산출성 흉막염이라든지 묵막염에 쓴다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은 정력대조 사패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방에도 사패탕이라는 폐를 사한다 이런 개념이 있죠. 대조와 정력자. 그래서 이 대조를 정력자라든지 감수라든지 이런데 십조탕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쓰죠.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몸에서 사하는 약이거든요. 정력자, 감수, 대황 이런 것. 대황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런
그 다음에 마황도 그렇고 몸에서 뭔가 빼내는 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체 내에 진액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진액이 많았던 경우라면 괜찮지만 조금 부족했던 경우면 충격이 납니다. 그래서 이 대조라는 약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충격을 우리 몸에서 일시적으로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뭐 정확한 무슨 용어는 모르겠지만 어떤 진액의 불균형이 생길 때 그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대조가 들어갑니다. 과거의 의학에서의 표현을 들면 비위를 보는 약이 대조인데 이 비위의 기능을 비위는 5장을 전부 다 4장을 전부 다 영양하잖아요. 그래서 비위에 영양분을 공급하면 부족해진 부분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대조를 쓰는 거예요. 자,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 기역, 기침을 하면서 기침을 하는데 위에 역하듯이 기운이 역하듯이 하고 천명 호흡을 하는데 천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호흡 가쁜 게 천식이 아니고요.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숨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천식입니다. 이 천명이 들리고 박세 굉장히 좀 급박한 그런 상황이면서 흉만이창 가슴이 그득하면서도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일신 면목 부종이 있고 비출청체 코로 묽은 물이 나오고 얼굴에 부종이 있고 코로 물이 나온다. 이 말이 아무튼 뭐 안에 몸 안에 물이 가득 찼다는 뜻이죠. 이 물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침은 계속해서 상부로 계속 기침하고 호흡하고 전부 폐의 병을 얘기하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막 붓고 콧물이 나오고 전부 다 상부에 지금 흉부 이상의 부위에서 지금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문향취 코가 냄새를 못 맡습니다. 뭔가 여기 찌꺼기 이런 걸로 꽉 차가지고 이거는 폐창이다. 폐창이라는 게 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배머가 꽉 차가지고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정력, 대조, 사패탕을 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력자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지음이라는 건 요즘 말로는 전부 다 흉막염, 늑막염 이런 겁니다. 거기 물이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부득시 호흡할 수 없는 결리고 뭐 이런 호흡할 수 없을 때 요럴 때 쓰는 겁니다. 병기를 보면 폐기 옹색하고 담음 울저 폐의 기운이 찌꺼기 담음에 의해서 꽉 막힌 거예요. 그럴 때 쓰고 여기 주중에 보면 요걸 이제 제가 외우라고 했죠. 해엽 천식 부두과 흉만이창 담다색백 저는 이걸 외우기도 외우지만 이제 그 어떤 이미지 해가지고 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누워서 눕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 부증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의미가 이제 사백산이라고 있죠. 사패탕, 사백산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처방을 한번 볼게요. 저늘이 맞는 처방인데 폐실증에 폐에 뭔가 어떤 사기가 들어온 거죠. 건해, 수고, 화염에도 쓰는데 상백피, 지골피 각 2도 내에 감초 1도. 상백피는 여러분들 제일 보통 기침할 때 쓴다고 알고 있죠. 기침할 때 쓰는데 이 반하하고 반하는 확실히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캑 이런 어떤 느낌 뭔가 탁 긴장이 돼가지고 이 기관지 이런 데가 긴장이 딱 돼서 기침이 나올 때 캑캑 하는 날카로운 듯한 느낌이 있을 때는 기체를 풀어야 됩니다. 반하, 길경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화기의 문제로 인해서 그 기체는 별로 없고 소화기에서 생기는 어떤 습담 때문이라면 이 소자나 나복자를 씁니다.
나복자를 기침을 쓰는데 그 중간에 바로 상백피입니다. 상백피. 상백피는 폐를 사하지만 이렇게 반화를 쓰는 것 정도로 기체가 심하지 않습니다. 맛이 보면 그렇게 딱 자극적인 맛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상백피라는 게 습기를 없앱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얼굴이 퍼석하게 부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화 정도는 아니지만 반화에 가깝게 기침을 연달아서 자주 하는데, 이 반화는 기체를 푸는 거기 때문에 긴장된 기침을 한다고 하면, 상백피는 긴장된 기침이 아니고 그냥 컬러 굉장히 자주 그럴 때 상백피. 이거 분명히 폐에 삿된 기운이 있는데, 사기가 있는데 반화를 쓸 정도는 아닌, 얼굴이 보면 부어있고 조금 지쳐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 상백피를 씁니다. 그 다음에 지골피는 약간 차면서도 약간 진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초도 한 푼 쓰는 거고, 이 폐라든지 이런데 비록 얼굴은 부어있지만 자꾸 기침을 하고 하면 이런 데가 건조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자꾸 건조해지면서도 따가워지거든요. 이런 따가워지고 건조해지는 조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골피와 감초를 씁니다. 거기에 이 조열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폐의 그 삿된 그 사기를 보기 위해서 반화를 쓰기에는 너무나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종도 제거하고 기운도 내릴 수 있는 상백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 기, 천이 공통점인데, 사백사는 폐 중에 잠복된 열로 인해서 피부가 타는 듯이 열이 나고,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조열. 해가 질 때 더욱 심하며, 이건 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천식이 다소 가볍고 맥이 허합니다. 사람이 보면 불쌍합니다. 불쌍해 죽겠어. 근데 그 기침이 너무 애처롭고 그렇습니다. 정력대조 사패탕은 그런 게 아니고 담열이 폐에 옹체하여 생긴 것이다. 흉망과 흉창이 있고 천식이 심해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담다 색배 맥 실하게 쓴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보면 이 정력자를 쓰는 케이스를 봤는데 굉장히 환자가 지쳐 있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백피가 그때 딱 적응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력자를 쓴다고 해서 조금 세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를 보는 이 약재들 중에 제가 정력대조 사패탕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소청룡탕이에요. 여러분들 소청룡탕 기침하는데 많이 쓴다고 돼 있잖아요. 이 소청룡탕의 핵심은 뭐냐면 반화와 세신입니다. 반화와 세신. 이게 핵심적인 기침에 작용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반화의 건조함에서도 기체를 푸는 그 힘과 세신으로 안에 있는 그 습기, 찬 기운 이런 것들을 바깥쪽으로까지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화세신이 핵심이고, 오미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이 경우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약한 거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이 반화세신 마왕으로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반화세신 마왕 계지. 그러니까 오미자 같은 약이 좀 수렴하는 그런 의미의 약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보면은 그리고 결국 요거는 뭐냐면 비위의 문제로 여기는 심화유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침을 하는 경우에 비위가 차서 그쪽에 숨이 정체되는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경우에 쓰는 거고, 그래서 공통으로 보면은 해역, 천식, 부둥하지만 흰색의 담을 토하고 부종이 나타납니다. 둘 다 반화, 세신 이런 게 부종이 나타나는데, 소청룡탕은 풍한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찬바람을 쐬거나 하면 더 심하거나 오한, 발열, 두통, 무한, 표증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토하더라도 흰색의 포말상을 띤 담을 토한다. 이게 뭐 믿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력자는 표증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건 표를 보는 마황, 계지, 세신, 건강도 표를 좀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주라는 거. 네, 차이입니다. 요즘은 이런 의미 많이 있습니다. 반화세신이 들어가는 과거에는 제가 소청룡탕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공부가 부족했을 때. 그런데 생각하면 요즘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약재를 조금만 더 조절을 하면 작약이라든지 마황의 양 같은 거를 조금만 더 조절을 하고 오미자도 조금만 더 내리고 하면 훨씬 더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62세 여자, 예의 바르고 여성스럽고 내성적인 분. 이분의 주소증은 천식과 가래입니다. 코감기만 와도 가래가 많아지고, 즉 이게 뭡니까? 표증이죠. 표증. 네, 뭐 하려니까 그렇네요. 가래를 배트려 기침을 많이 하니 가슴이 아프다. 이게 기침을 많이 하니까 뭐 때문에 아픕니까? 건조해서 아픈 겁니다. 기침 많이 하니까 건조한 거죠. 폐창 아닙니다, 이거. 건조입니다, 건조. 자꾸 기침을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29년 전 막내를 출산하고 천식이 발생했다. 그때 상당히 뭔가 힘들었나 봐요. 당시에는 숨을 못 쉬고 걸레질도 못하고 웃지도 못할 정도로 숨이 많이 찼다. 감기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고 코감기 기운만 있어도 자꾸 가래가 생기고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침과 숨이 차는 증상으로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표에 약간의 찬 기운만 있으면 안에서 찌꺼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내 몸 자체가 차가워져 있는 게 핵심입니다. 포인트. 이거는 우리나라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케이스. 제 케이스는 아니고 어떤 상한론 처방을 고방 위주로 하시는 그게 보면 올라와 있는 케이스입니다. 낮에 돌아다닐 때는 괜찮은데 밤에 잘 때 무언가 얼굴이 덥지 않으면 코가 꽉 막히고 찬 기운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찬 기운이 들어오면 안에 이 찌꺼기가 생겨가지고 얼어가지고 맹맹해지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바짝 마른다. 건조한 게 있습니다. 낮에도 찬 공기를 접하면 코감기 기운이 생겨서 항상 마스크를 가지고 다닌다. 여름에도 에어컨 선풍기 때문에 불편해질 때가 많다. 한창 더울 때도 등으로만 살짝 선풍기를 쐬는 정도다. 마치 냄비처럼 추위도 못 견디고 더위도 못 견딘다. 코가 막히지만 콧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기침도 몰아서 숨 넘어가게 하는 기침은 아니다. 밤이라도 기침이 유난히 심하지도 않다. 가래가 있으면 낮이든 밤이든 기침을 한다. 가래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는 소리가 들리고, 저기 이제 이 사람은 가래입니다. 가래가 많고 해서. 그 다음에 갈증은 9건 정도 있고, 그 다음 소화는 저녁에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고 갑갑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대로 괜찮아진다. 음식과 기침이나 천식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대변 매일 아침에 한번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 환자가 아니라서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소변 자주 본다. 이 소변 자주 본다라는 거는 하초 쪽으로 양기가 못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돼 있으면 방광 쪽으로 양기가 못 간다. 그 이유는 중앙이 막혔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그런데 중초가 아무 이상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잔뇨감이나 통증은 없다. 뭘 먹고 자면 손, 얼굴이 약간 붓지만 심하진 않다. 심흉은 평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증상은 없다. 다만 기침이나 가래, 천식 때문에 가슴이 뻐근하고 통증이 있긴 하고 등도 아플 때가 있더니 뭐죠?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면, 자기는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고 잠기도 밝고 예민하다. 왜? 기운이 아래로 납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막혀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력대조 사패탕을 썼다는 얘기고 글씨가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 정력대조 사패탕을 쓰고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정력대조 사패탕은 숨참 혹은 숨참을 동반하는 기침을 목표로 한다. 숨참을 동반하는 기침, 숨참과 기침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분비물의 유무와 분비물의 성상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맹문동탕이나 영감, 강미, 신화인탕의 언저리로 보는데 숨참을 호소할 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마행, 감석탕이나 문합탕은 전부 다 표가 심한 거고 실증은 아니고 감초마왕탕처럼 마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돼 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다 생략을 했는데 정력자를 쓰고는 숨찬 게 많이 덜해졌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그 완전히 나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나은 게 아니고 가래라든지 이런 것만 좀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이 중초를 보는 차라리 반화라든지 상백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겉으로 찬기운까지 있으니까 이 건조함도 보기 위해서 맹문동이라든지 지골피도 좀 쓰고 이 표까지 찬기운을 보기 위해서 계지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함유환은 뭐 여러분들이 쓰는 대함융탕하고 처방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정력자와 뭐 차이 나더라? 정력자 대함융탕이 대황 망초 감수인가? 아마 그렇죠? 정력자, 행인 정력자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쓰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제가 참 써보면 다릅니다. 특히 하초가 차다는 어떤 뉘앙스가 있으면 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하지만 부자를 쓸 때 주의할 거는 부자 양이 아닙니다. 중초가 막힌 거를 해결하느냐 해결 안 하느냐가 핵심이지 중초 막힌 거 해결 안 하고 부자 쓰면 5g, 5푼도 배증납니다. 그런데 중초를 막힌 게 해결을 하면서도 하초가 찬 거를 본다면 한돈 두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소라쌤 잘 보셨습니다. 대함융화는 대함융탕증에 투항강통을 동반하는 데 쓰는데 여기 보면 대함융탕은 결흉증에 쓰는 거죠. 결흉증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가슴이 너무 터질 듯이 아파가지고 손으로 누를 수 없는 경우에 병발어 양자 이반하지 병이 양에 있는데 합법을 써가지고 이 양의 기운이 가슴의 흉부에 꽉 막힌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건데요. 결흉병의 두항통, 거기에 이 사람은 두항, 머리와 이게 굉장히 뻣뻣합니다. 뭐 그냥 뻣뻣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유경돼 있죠. 그것처럼 굉장히 뻣뻣해지는 그런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뭔가 기운을 갇혀있는 이거를 빨리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시키는 용도로 쓰는데 왜 여기에 정력자와 행인을 썼느냐? 뒤에 설명해놨나? 요거 대함융탕 한번 먼저 봅시다. 대함융탕은 대왕, 망초, 감수 이렇게 구성됩니다. 뭐 그람수는 보고 심화 결흉을 치료하는 건데 범위가 비교적 커서 심화에서부터 소복에 이르기까지 다 경만하며 또한 동통을 자각한다. 아파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침긴맥이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에 비해서 행인과 정력자가 들어갑니다. 행인과 정력자라는 거 여러분들 행인은 맛이 없습니다. 제가 끓여 먹어보니까 행인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마왕탕에 쓰는데 마왕탕에서 흉부의 기운을 이제 통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기침, 천을 해결하는데 쓰는데 천을 해결하는 게 마황이 오히려 조금 더 주 포인트가 될 거고 여기 그 마왕탕에서의 행위는 흉부에 있는 기운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반하를 안 쓰느냐? 반하를 쓰는 이유는 이 둘 다 향도 없고 행위는 향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반하는 맛은 있습니다. 그 반하 특유의 그 건조하면서도 매운맛이 있습니다. 끓이면 조금 덜해지지만 건조해지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행인은 건조한 약이 아닙니다. 윤기가 있고 한 약이에요. 폐의 겉에 한사가 표를 쫙 조이면 안에서 이 흉부 이런데 기운이 상당히 이 열이 확 해가지고 긴장을 막 해가지고 관절들이 오독오독 아프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이런데도 안에 열이 갇히기 때문에 석고라든지 그런 걸 쓰는 상황은 아니고 이 건조해집니다. 흉부는 항상 건조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함을 해결하면서도 기운을 소통시키고 그 다음에 폐로 풀면서도 대장으로도 푸는 그 의미로 행인이 들어갔습니다. 행인이 들어갔고 여기에서도 이 결흉병이 있으면서도 두항통이 있다는 것은 이 옆쪽으로 조금 더 위로 해가지고 뭔가 자꾸 위로 기운이 뜨는 거거든요. 여기에 행인과 정력자로 해서 이 윤하면서도 이런 걸로 내리는 거예요. 찌꺼기라든지 기운도 소통시키고 뭔가 진정시키는 거예요. 물을 빼는 데는 감수가 대왕입니다. 감수가 대왕이지만 정력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더 하고 안에 갇혀있는 그 열을 보기 위해서 대왕과 망초를 가지고 행인도 병행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대하명탕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 뭐 시부지기 대하명탕으로 넘어왔네요. 자, 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결흉입니다. 결흉. 대하명탕 14세 남자인데 갑자기 맥홍대, 대열, 구건, 자한 뭐 요까지는 대열과 자한 뭔가 석고를 쓰고 싶은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우족이 신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다리가 갑자기 긴장이 딱 되는 거죠. 병이 양명에 속하였는데 비록 입이 마르지만 종일토록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다. 양명병인데 물을 안 마셔 이상하다. 흉부가 막힌 듯하다. 이제 환자가 막힌 듯하다. 폐창, 흉창 이런 거죠. 해서 만져보니 아픈 듯하고 창하지만 딱딱하진 않았다. 경하진 않았다. 또한 혀는 내통과 비슷했다. 뭔가 그리고 대변이 5일간 아직 통하지 않았다. 뭔가 대변이 안 통해서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흉부가 답답하니까 뭔가 여기 확실한 어떤 물체라든지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위에는 습이 있고 아래는 조해져서 대변이 안 나가고 있으니 이는 태양의 습기가 흉격에 내입하여 양병내열과 같이 병이 된 것이다. 그 습담을 공격하지 않고 조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하명탕을 쓴다. 이때 이제 감수가 이제 좋겠죠. 감수가 복용을 하면 대변을 시원하게 보면서도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하명환 케이스 보면 여기 다 읽기는 그렇고요. 흉중이 단단하여 아파왔고 호흡이 편하지 못하고 뒷목과 등이 당겨서 구부리거나 펴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흉중의 답답한 것뿐만 아니고 뒷목이라든지 이런 데가 갑자기 굉장히 극렬하게 우리가 그냥 이제 목이 뻣뻣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쪽으로 극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감수를 써서 재미를 보는 환자들 보면 목이 굉장히 짧고 사람이 다부지면서도 에너지가 좋습니다. 마라도나 같이 생겨가지고 목도 짧고 이 상체가 이렇게 큽니다. 흉곽도 넓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결리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감수가 딱 좋습니다. 대하명탕도 좋고요, 대하명환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블라블라 해가지고 써서 나았다 돼 있습니다. 여기 안너는 한번 이거 읽어볼 만합니다. 여기 꿀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제 환을 만들 때 꾼을 쓴다 하는데, 본 안은 결용증이 이미 갖추었으니 준열한 약이 아니면은 아래로 공격하여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부위가 높은 곳에 있으니 준열한 약이더라도 완만하게 공격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대암용 환에 꿀 반사발을 같이 사용한 것이니 꿀이 감완하여서 양력이 상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아래로 급히 내려가서 전기만 상하고 사기는 머물게 하는 폐단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 것이다. 뭐 그렇답니다. 자, 이거는 뭐다냐? 너는 왜 있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자, 감수는 대변을 통해 가지고 뭐야? 정력자. 정력자, 숨차고 가슴 답답하고 가래 있는 경우에 쓰고, 정력자는 이 똥을 빼는 약은 아닙니다. 감수는 똥으로 나옵니다. 자, 감수까지 하겠습니다. 감수는 감 하나 찬약이고 파징소담하고 부종 고창에 쓴다. 요 말을 하면 됩니다. 이수, 즉 축수약이고 체내에 정체된 물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쓰고, 용량은 오픈에서 한 돈 반 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감수 복용법은 대추를 준비해 가지고 건장한 사람은 3,007g을, 허약한 사람은 1.8g을 아침 공복에 대추 달인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죽으로 조리를 하고, 죽으로 반드시 조리해야 돼요. 설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하루에 한 번 합니다. 다음 날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몇 번 해봤거든요. 케이스가 맞는 경우는 금방 좋아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디스크 할 때, 허리 할 때 얘기했죠. 디스크라든지 이럴 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부 다 가루를 먹는 거예요. 가루를 먹는 거고, 그거 말고 탕전도 있는데 하는 거 보니까 후하 10분, 20분 후하하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먹어보고 맛을 전해드리려다가, 여러분 저도 좀 삽시다. 감수 먹고 하면 저 강의 못합니다. 저 이제 예전에 감수 먹어봤거든요. 배에서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몇 시간 지나니까. 화장실에 탁 앉았는데, 야, 저는 그런 약은 처음 봤습니다. 제 내장에 들어있는 물체가, 이게 워터 슬라이드라고 하죠. 이게 보통 이제 대왕이나 이런 것들은 대변이 부서져가지고 설사로 나오는데, 이 감수는, 설사의 그 물 덩어리예요. 물의 그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대변 그대로의 형태가 쑥 빠져나옵니다. 처음에. 이게 뭐야? 워터 슬라이드 같이 쑥 빠져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물이 잘 나옵니다. 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물 빼는 약이 맞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할랬는데, 살려주세요. 감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통 가루 내서 쓰면 됩니다. 십조탕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려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냐면, 아까 디스크처럼 급성적인 체격이 좋고 건장한 사람이 갑자기 관절에 극렬한 통증, 극렬한 부종, 방기 이런 게 뭐 해가지고 해결될 지금 당장 상황이 아니고 끊어져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에 이 감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면 아주 훌륭한 치료가 됩니다. 건장해야 됩니다. 체격이. 감수반화탕이 또 하나 있네. 감수반화탕, 병자, 맥, 복하고 긴 욕, 자리. 이 참, 소문대화가 참 좋네요. 서로 대화해가며, 퀴즈해가며,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계속 내가 떠드네. 자, 다음에 할까? 다음에 합시다. 감수
그러니까 급성 디스크 관절염에 쓴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 케이스하고 요것만 하고 하면 감수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뭐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이제 이거 일단락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열성약에 들어갑니다. 이제 열성약은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할 것도 많고 여기에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감수를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감수 반화탕은 다음 주에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지금은 잠깐만 제가 준비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계세요.